일단 첫 번째, 저기 뒤에 볼래? 강의실 뒤에 보면 지금 요 수업 영상 녹화를 하고 있지. 요 수업 영상 녹화한 거는 항상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알았죠? 어차피 너네들은 안 나오니까 뭐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너희들 목소리도 거의 안 들어갈 거야. 마이크가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거의 너희는 목소리도 안 들어가니까 뭐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 영상 녹화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최근에도 출석부 보니까 그 승진이었나? 가족 모임으로 결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줄을 빠지면은 크게 상관이 있겠지. 너네들은 학교 특성상. 어쨌든 한 줄을 빠지면은 그래도 이제 특강이래.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시간이라도 있는데, 너네들은 특히 특성상 이제 멀리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주말만 여기 오잖아. 그러면은 사실 보충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지난번 수업을 빠진 부분들을 어떻게 보충할 거냐 해서 사실 어려움이 되게 많어. 나도 이제 시간이 꽉 차 있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몸이 아파서 내가 좀 수업을 너무 집중을 못했어.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활용하라는 의미로 항상 녹화할 겁니다. 알았죠? 유튜브에 뭐 내 이름으로 검색을 해도 되고, 일단 채널명은 익정쌤이라고 검색하면 앞에 뭐 영어 이상한 거 붙어 있고, 뭐뭐뭐뭐 익정쌤이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언제든지 너의 영상 고1K 주말 반거, 토1 반걸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다른 고1K 반거 가면 안 돼. 어쨌든 거기서 보시면 되고, 자, 나는 유튜브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우리가 숙제 풀이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2시간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물론 지금 우리 반은 잘 하는 반이라서 숙제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내준다고 해도 뭐야, 너희가 질문을 뭐 끽해봐야 뭐 한 10문제 할까 말까 정도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지게 됐을 때는 수업 중에는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좀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하고,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따로 기록을 해뒀다가 집에서 이제 싹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둘 거예요. 지금도 다른 교재들은 내가 계속 올리고 있는 영상들이 몇 개씩 있어.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참고할 영상들 지금 내가 미리 올려두고 있는 건데, 뭐 어쨌든 그 영상을 보면서 너네가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이제 짤방이라고 해서 지금 너네 반처럼 선행을 진도 나가고 있는 반들이 특히 유독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수원을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일단 수원을 쭉 간다고 치자. 근데 너네가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는 분명히 수학 하거든. 수학 상의 가장 뒷부분 조금 들어가거나 말거나. 어쨌든 수학 한데, 뭐 우리가 지금 명제라는 단원, 절대부등식 특히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데, 그런 녀석들을 하지 않고 갑자기 내신 대비 딱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도 분명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시험 기간에 내가 짤강이라고 해서 각각 유형별로 하나하나 개념 설명 영상을 싹 올릴 거거든. 그것도 역시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언제든지 보고 참고할 수 있게 올려둘 거니까 내 유튜브 채널을 조만간 뭐 잘 활용할 시기가 올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준비를 해두고 있고, 뭐 어쨌든 그거 말고는 딱히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대신에 나는 평소에는 자체 교재를 그냥 프린트로 하나하나 원래 나눠주는 거 나는 되게 싫어해가지고,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교재를 제본을 뜨거나 아니면은 한 교재를 선정을 해서, 보통은 시중 교재를 나는 많이 써. 교재를 워낙 많이 돌리는 편이라서 내가 만든 교재로만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중 교재를 활용을 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각자 학교별로, 아까 보니까 뭐 국제고도 있고 또 뭐 있었지? 세종고도 있었고, 아까 무슨 외고도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들마다 학교별로 맞춤식 시험 대비 교재가 나갈 겁니다. 그 시험 대비 시작할 때만 이제 내가 쓰는 자체 교재를 쭉 사용을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아마 시중 교재로 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학 원만 마무리 짓고 나면 일단 내신 대비 교재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가는 단원들은 이제 교재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쭉 진행하게 될 건데, 너네는 아마 선행을 좀 더 하게 되겠지? 예.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달라지는 게, 일단 주말반은, 어, 일단 토요일에서 일요일, 토요일에서 숙제가 나가서 일요일까지 해오라고 하면 너네가 힘들 수도 있잖아. 특히 너네들은 대부분 이제 토일에다가 뭐 국어든 영어든 모든 학원들을 다 때려 박아 놓을 텐데,
분명히 숙제할 시간이 없을 거거든. 그래서 숙제는 항상 내가 얘기 안 해도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는 숙제를 통틀어 가지고 한 방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러면 토요일은 아마 대부분이 숙제 풀이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쓰게 될 거고, 토요일 남은 시간과 일요일은 통째로 다 수업으로 진도 나가게 될 거야. 알겠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원래 숙제량을 보니까 지금 너네가 선행이라고 해서 좀 숙제량을 굉장히 적게 내주신 것 같아. 아까 잠깐 보니까 이게 문제집을 하나를 쓴 게 아니신 것 같거든. 좀 몇 개를 짜집어 가지고 작성을 해 두셨는데 좀 많이 축약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이 적어 가지고 너네가 숙제가 좀 적었을 것 같아. 물론 너희들은 적은 게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숙제량은 조금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어차피 일주일 동안 해오는 숙제니까 뭐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숙사 가는 학교 손들어 봐봐. 셋 다야? 오씨. 그러면 학교에서 원래 정규 수업 끝나면 한 뭐 5시에서 7시쯤 되잖아. 그 뒤에 혹시 특강 같은 거 하니? 기숙사 특강 같은 거. 아직은 안 하는 거는 하긴 하는 거야? 너 학교 어디야? 세종고? 너희는 하니? 그냥 자습만 있니? 아니면 기숙사 자체에 수업이 또 있니? 너희는 없어? 너희도 없어? 아, 다행이네. 그런 학교들은 사실 숙제할 시간 또 적어진다고 하더라고. 한 번 정도만? 오케이. 뭐,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뭐 첫 시간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나가 볼 건데, 너네가 배운 게 지금 사인, 코사인 정도잖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애매하게 끝내두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켜져 있지. 진도가 살짝 당황스럽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프만 딱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약간 점검 차원에서 하나만 좀 보고 가자. 뭐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간단하게 그냥 훑고 지나간 정도로만 할게. 원래는 어차피 지금 너네 그 뭐 해야 되냐? 원래는 숙제풀이를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시간 살짝 여유 있는 상태니까 살짝만 훑어보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숙제는 질문 혹시 있니? 없지? 없거나 숙제가 거의 없거나, 그지? 자, 일단 가봅시다. 제일 먼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뭐 일반각, 동경 하면서 뭐 호도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치?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어떤 놈에 대한 내용이냐면 뭐 오늘은 쓸 건 없어요.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중학교 때는 사실 무슨 내용이냐면 삼각비라고 해가지고 거의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 주였어. 그래서 각 자체가 어디서 끝났거든. 끽 해봐야 180도? 그치? 뭐 둔각까지 간다고 해봐야 180도보다 작고 또는 조금 더 커져서 뭐 이상한 각도? 외곽 같은 걸 잰다라고 했을 때는 외곽이란다. 요쪽 각을 혹시나 잴 일이 있다 치면은 조금 더 커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던 각은 전부 다 이제 둔각까지, 즉 180도까지가 한계였어. 아니면 정말 많아져봐야 360도가 끝이었는데 요번 단원인 삼각함수에서부터는 뭐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냐면 회전 운동, 회전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각이 한 바퀴만 돌고 끝나겠니?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 한 바퀴를 돌아서 좀 더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야. 두 바퀴를 돌 수도 있고 세 바퀴를 돌 수도 있고 그때 돌아간 각도는 몇 도야? 라고 하면은 한 바퀴당 360도니까 예를 들어 두 바퀴 돌았다 하면은 720도를 넘어가게 되겠지. 그런 많은 각, 더 커지는 각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각에 대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얘기지. 우리가 각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각을 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60분법이고 하나는 호도법이에요. 알고 계시죠, 다들?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옛날에 이집트였나, 그리스였나,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정삼각형이라는 도형을 그릴 수는 있었어. 그래가지고
정삼각형이 지금은 우리가 60도인 건 알지만 그때는 몇 도인지 얼마인지를 나타내기가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몇 개로 하나의 내각을, 하나의 각을 60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60분, 60개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하나의 각을 우리는 1이라고 부르자, 얘를 하나의 기준으로 잡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야. 뭐 또는 뭐 시간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세 가지 설이 있다. 어쨌든 요걸 1이라고 잡았고 그때 각에 대한 단위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지? 도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그게 바로 60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를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1로 잡았으니 당연히 얘는 6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지. 오케이. 그 다음에 호도법은 말 그대로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부채꼴을 가지고 오게 되지.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각을 한번 재어볼까? 세타라고 표현하자. 각을 한번 재어볼까? 그때 이 각은 부채꼴의 크기를 만들게 되는 누구? 반지름의 길이랑 그 다음에 호의 길이랑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뭐 하게 됐어?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세타는 뭐예요, 여러분? 각을 뭐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게 된 거지? 뭐분의 뭐? 여보세요? 배웠을 텐데. 호의 길이 L 어떻게 나타내? 네. R 세타. 그치? 세타는 뭐? R분의 L. 이거는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알았죠? 각을 한번 생각을 해봐. 부채꼴이 있어. 두 가지의 부채꼴이 있어. 각은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나서 뭐 해보자? 반지름을 늘려보자. 아, 다시 미쳤나봐. 반지름은 유지를 해놓고 나서 호의 길이를 뭐 해보자? 2배로 늘려보자.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니까 각은 어떻게 됐니, 얘들아? 2배가 돼버렸지. 그치? 아, 그래서 각은 뭐에 비례하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비례하네요. 호가 2배가 되면 각도 2배가 되네. 근데 이번에는 호의 길이를 뭐 해놓고 나서, 유지를 해놓고 나서 뭐 해보자? 반지름의 길이를 늘려보는 거야. 호의 길이는 유지해놓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세타가 줄어들더라. 어떻게? 절반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약속이니까 세타라는 각을 뭐분의 뭐로?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는 단위가 있다 없다? 호도법의 단위는 뭐다? 그냥 1. 그렇지. 오, 너네 그렇게 배웠어? 보통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설명하실 텐데. 근데 단위는 원래는 없는 게 맞아요. 알았죠? 이거를 호도법에서 각의 단위를 라디안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기는 해.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봐. 길이잖아. 대표적인 길이 단위 뭐 있어, 우리? 센티미터. 반지름도 길이잖아. 단위 뭐 있어? 센티미터. 단위도 있잖아. 분수 계산을 할 때 원래 약분되거든. 그래서 단위는 원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였지? 승진이었나? 승진이 말한 대로 원래는 단위 없고 그냥 1이면 1이고 30이면 30이고 2면 2다. 알았지? 근데 이제 그냥 2랑 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이용해서 일부러 라디안이라고 불러주기로 한 것뿐이에요. 강제로 붙인 단위인 거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단위야. 알았죠? 그래서 단위는 원래 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이 뭐가 나오지? L은 R세타라고 하는 너네가 알고 있는 공식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게 우리가 뭘 구하러 갈 수 있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러 갈 수 있지. 요거 잠깐만 순서 좀 잡고 가자. 어디 갔지? 여기 있나? 갑시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설명해야 되는데 너네 다 아니까. 자, 라디안과 60분법과 호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너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호도법 각 중에 뭐 하나 알고 있어? 파이 또는 뭐 2분의 파이. 그치? 파이가 몇 도예요? 180도인 거 다들 알고 있죠? 왜 그렇게 됐는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다. 그치? 그래서 딱히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해보러 가자? 요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를 구해보러 가보자. 넓이 공식이 어떻게 돼? 그거 말고 원래 부채꼴 공식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 중에서
세타에 해당하는 거다. 그치? 근데 360도가 도는 이제 위에 있는 세타는 도로 나오지 않고 만약에 라디안으로 나온다 치면 360도에 해당하는 것도 라디안으로 고쳐보자. 그럼 뭐 나와요? 2파이가 나오게 되고 파이 약분해서 너네가 알고 있는 2분의 1 r 제곱의 세타라는 공식 하나 또 나오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에 r 곱하기 세타에서 r 세타를 l로 고쳐버리면 또 다른 넓이 공식 뭐 나오죠? 2분의 1 rl 나오고, 그치? 요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약속들, 호도법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부채꼴까지 쭉 넘어가는 공식들 다들 알고 계시죠? 요거는 했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하게 되는 게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점검하면서 내가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는 것들 말 그대로 확인하면서 혹시 안 배웠던 것들은 추가로 알아가 보자라는 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아까 거기다가 필기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자,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먼저 문제를 하나 던져주고 갈게. 둘레의 길이가, 이거는 너네 풀어봤을 거야 아마. 아 맞다, 너네 지금 수원 처음이야 두 번째 하는 거야? 완전 처음이야? 다 처음이야? 오케이. 자, 둘레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해볼까? 4라고 해보자. 그런 부채꼴이 있어요. 이거는 풀어봐요. 문제입니다.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는? 이거 배웠니? 풀면 나올 것 같아? 오케이, 풀어봐요. 기기. 얘를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일단 넓이가 최대일 때, 우리 너네 지금 수상하를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수상에서 2차식에서 어떤 뭐 삼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의 뭐 둘레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또는 이렇게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안에 사각형을 내접시킨 다음에 이 사각형의 둘레가 최대일 때 어쩌고저쩌고를 구해보세요 이런 것도 나오잖아. 어쨌든 둘레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일 때, 넓이의 최대, 둘레의 최대가 나오면 일단 그 녀석을 식으로 써줘야지. 그래서 먼저 넓이를 공식을 이용해서 써보는 겁니다. 부채꼴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로 가든 2분의 1의 rl로 가든, 아이고 rl로 가든 그 녀석을 가지고 뭐 하러 갈 거예요?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갈 겁니다. 그때 나는 어디로 갈 거냐면 요 녀석을 집중하러 갈래. 요걸로 아마 풀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기본 풀이는 요거야. 둘레의 길이가 4라고 했어. 부채꼴의 둘레 어떻게 구해?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의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r과 l이란 말이야. 그걸 더했을 때 뭐가 나온대? 4가 나온대. 그러면 요 녀석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 요 녀석으로 가도 상관없이 아마 l이 뭐다? 4-2r이다.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2분의 1에 r 곱하기 4-2r. 그러면 뭐야?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식의 최대 최소로 넘어가지. 그래서 축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 나는 조금 다르게 갈래. 너네 수학 하 다 배워왔잖아. 뭐 배워왔어? 산술기하 평균. 그러면 뭐야? 합이 일정하네? 곱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네. 산술기하 바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산술기하로 설명을 할게요. 산술기하를 이용을 하면은 2r 플러스 l은 4가 되고 그 녀석보다 크거나 같을 거래. 누구는? 2루트의 2rl은. 자,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세요가 아닙니다. 그때 뭘 구해주세요? 중심각만 물어보니까 우리는 뭐 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를 보면 되고, 등호가 성립할 때는 뭐야 얘들아?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뭐 할 때? 같을 때다, 그치?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 등호는 a는 b. 더하고자 하는 대상이 같을 때 성립하네. 그래서 만약에 반지름을 물어보면 1이라고 하면 되고, 호의 길이를 물어보면 2라고 하면 되고, 세타를 물어보면
구해주면 되겠지. 얼마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신 대비 수1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되면 원래 기본 처음 설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외워두라고 하는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뭐 할 때? 일정할 때. 그게 4든 5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일정한 부채꼴에 대해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에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무조건 얼마예요? 2입니다. 외워두세요. 알았죠? 지금은 둘레의 길이가 4라고 해서 R도 구해보고 L도 구해보지만 항상 2R, L이거든. 그 둘이가 같아지는 거라서 그게 2든 4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같아질 때기 때문에 2R은 L이다. 근데 L은 뭐야? R 세타거든. 세타가 무조건 2가 나옵니다. 알았죠? 둘레의 길이가 제공될 때에 따라 반지름은 달라지고 호의 길이 달라지고 넓이는 당연히 다 달라지지. 근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누구? 중심각의 크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는 잘 외워두는 게 편할 거다. 알았지? 이게 내신 대비용 교재 이거 아셈 하이메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한 유형의 아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 가냐?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고 최대 넓이를 구하세요. 뭐 이런 것들. 중심각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것들. 둘레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중심각은 한 번도 안 물어보네.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문제가 이게 다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뭐 이상하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 나옵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얼마? 8. 그때 이 넓이가 뭐 하래? 최대가 되도록 해보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바로 뭐 해버리면 돼? 아, 넓이가 최대가 되는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은 항상 중심각의 크기 얼마라고요? 2 라디안. 그런데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뭐라고 바라봤어? 아까 2R과 L의 합이라 그랬는데 L은 2R이지. 그래서 무조건 뭐가 됩니다? 4R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4R이니까 반지름의 길이 얼마? 2가 나오겠네? 그럼 반지름 길이 알고 중심각 알면 넓이 바로 구할 수 있겠지.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답은 얼마예요? 4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잘 기억해도. 요거 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너네가 했었을 거냐면 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네 그 요번 수학 1 할 때 교재가 지금 아까 꺼내봤던 프린트 그게 다지. 그거 말고 없었지. 추가 자료 없었지. 그러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하나 풀어봐봐. 잠깐만 어디 있냐. 프린트 봐봐. 내가 준 프린트. 그래프야? 아씨 여기 없네. 여기 있다. 지금 요거 78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요. 이름 언제 다 외우냐 이거. 자 어쨌든 갑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유형이 역시 있어요. 근데 아까 프린트를 보니까 정말 간단하게만 나와 있고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나 없었나? 없어. 그래가지고 아마 수업 중에 잠깐 툭 던져주듯이 얘기를 하셨으면은 했을 거고 그걸로만 했을 거고 문제는 못 풀어본 상황일 것 같아서 해보자 한 건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일단 동경이 뭐야? 회전하는 막대를 얘기한다 그치? 항상 기준은 어디?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해서 요 녀석을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시초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막대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지. 일단은 좌표 평면을 그릴게. 원점을 가지고 핀을 하나 딱 꽂아놔요. 그리고 나서 막대기를 뱅글뱅글 돌리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 삼각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하기 전에 회전을 하기 시작한다 그랬지. 그래서 막대기를 뱅글을 돌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딱 멈췄을 때의 막대를 뭐라고 해?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거든. 그때 우리가 일단 오늘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닌데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라 그래서 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동경, 그 동경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각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일반각. 너네가 나중에 수원 마지막에 보면 수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수열에서 무슨 명칭이 나오냐면 일반항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 하나의 식을 가지고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 식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불러. 얘도 마찬가지야. 탁 쳐가지고 몇 도를 돌아갔을 때 저 자리에 멈출 수 있는 모든 각을 다 표현을 하러 갑시다 이거거든. 그럼 일단 너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요만큼 돌아간 알파라는 각. 그러면 뭐야? 알파만큼 돌아가면 당연히 초동경 나타내지. 근데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여러 바퀴를 돌고 나서, 몇 바퀴? n 바퀴 돌고 나서 알파만큼 더 가도 구할 수 있거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우리는 일반각이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요거 동경. 동경은 뭐다? 회전을 마치고 멈춰있는 막대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동경 두 개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총 크게 보면은 5가지인데 내가 설명하는 녀석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어떻다? 일치할 때. 얘는 필기를 해두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떻게 하니? 두 번째, 두 동경이 지금 78번이랑 똑같아.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하지만 방향은 반대야. 그 다음에 쉬운 거 2개가 더 있다. 두 동경이 X축 대칭, 두 동경이 Y축 대칭. 알았죠? 그거 하나 더 있고 3번째 자리가 없는데 여기로 갈까? 두 동경이 Y는 X 대칭.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위치 관계가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은 너무 심플해가지고 내가 굳이 설명은 안 합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가면 되거든. 그때 하나만 기억하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너네 그 교재 보면 요 위에 이게 유형 몇 번인지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유형 3번인가 그럴 거야. 거기 보면 뭐 일치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어쩌고 저쩌고 X축 Y축 대칭은 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삼각함수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 공식들 싹 다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삼각함수에서 모든 공식들을 다 외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 내가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거는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지 외우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그럼 너희들은 대표적인 일치하는 관계에 있는 두 동경을 하나만 딱 나타내봐. 자, 첫 번째 동경을 그렸어요. 그 동경이 현재 돌아가 있는 각을 내가 세타1이라고 부를게. 또 다른 동경을 하나 그릴게. 어떻게? 일치하게 그렸어. 요번에 각은 세타2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때 첫 번째 동경의 각을 세타1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요만큼의 각을 세타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뭘 하자? 일반각을 생각을 해봐. 얼마야? 잠깐만 이거 썼냐? 이거는 헷갈리니까 지우자. 두 동경 중에서 하나의 동경은 2n파이 플러스 요 각을 내가 알파라고 잡을게.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두 번째, 똑같은 위치에는 똑같은 동경이 나타내는 얘의 일반각은 뭐가 되겠어? 바퀴수는 다를 수 있잖아. 노란색은 한 바퀴 돌고 왔지만 얘는 7바퀴 돌았을 수도 있거든. 어쨌든 바퀴수는 다르니까 2n파이의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맞나요? 그러고 나서 뭐 하자? 두 녀석을 빼러 갑시다. 한번 빼봐. 그러면 한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과 또 다른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빼고 나면 남는 거는 알파는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 2 남고 파이 남고 뭐만 남아? n-m. 근데 n과 m은 정수잖아.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요? 2 곱하기 정수 파이, 즉 2파이의 정수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77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봐봐. 어떤 예각이 있대. 몇 도? 몰라? 근데 그놈을 몇 배 한대? 6배를 한대. 몇 배? 6세타. 6배.
그러고 나면 그 두 개가 뭐야? 동경이 됐거든. 그 두 개의 동경이 뭐 한대? 일치한대. 그럼 뭐야? 6세타에서 세타를 뭐 하자? 빼봐. 그러면 내 풀이는 원래는 요거를 초반에는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그냥 둘이 뺐어. 뭐야? 5세타. 근데 그게 뭐 나온다고? 2파이의 정수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나타내러 가야 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찾는데요? 그 힌트는 바로 예각이라는 명칭. 예각이라는 명칭에서 세타의 범위 너네 구할 수 있잖아. 예각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0도에서부터 90도 또는 2분의 파이 사이. 그럼 그 범위를 이용해서 5세타의 범위를 구하러 가는 거야. 0부터 2분의 5파이. 그럼 너희들이 찾아봐. 저 범위에 있는 놈 중에 2파이의 정수배 누구 하나 있어? 72? 72는 뭐야? 세타가 70, 야, 이걸 암산을 했다고? 그래? 근데 웬만하면 도로 표현을 하지 마, 이제. 알았죠? 깜짝이야. 70이 뭐가 있네. 그래서 5세타로서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저 범위에 있는 놈 중에 2파이의 정수배 뭐 있어? 한 배 있잖아, 한 배. 세타는 뭐밖에 안 돼요? 5분의 2파이밖에 안 돼. 이게 답이에요. 끝. 알았음? 그거를 이제 여기 다시 앞에 바로 위에 너네 프린트에는 설명 보면 일치하면 뭐 하라고 돼 있어, 얘들아. 거기 지금 이거는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프린트 보면은 유형 3번에 설명 뭐라 돼 있어? 일치할 때는 베타 빼기 알파를 뭐 하래요? 2n파이로 잡아래. 지금 그 프린트 없구나. 미안해. 이거 안 줬지? 이거 뽑아줘야겠다, 이따가. 둘이 빼면은 뭐가 나와요? 2파이의 정수배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외우지 말라. 한 번만 그려보면 돼.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는 끽해봐야 몇 문제 나오거든. 이거 하나 나오거든. 3개 중에 또는 5개 중에 딱 한 문제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공식을 4개, 5개 다 외울 거야? 아니잖아. 알았지? 그 시간에 영어 단어 많이 외우세요. 특히 국제고. 알았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방금 풀라고 했던 78번 뭐야?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데 방향이 반대가 되세요도 역시 마찬가지야. 대표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가 되는 두 개의 동경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한 동경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 세타1. 또 다른 동경은 이쪽으로 쭉 가면 되겠다, 그치? 세타2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요만큼 돌아가 있는 이 각을 내가 알파로 잡으면 저쪽에 있는 쟤도 빨간색도 요만큼 돌아갔고 그게 알파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각각 일반각을 나타내보자. 세타1은 얼마야? 일반각 불러볼래? 세타1 일반각. 그렇지. 2n파이의 플러스 알파. 자, 세타2의 일반각을 한번 나타내보자. 뭐예요? 그렇죠. 180도니까 파이를 추가로 더해줘야 되겠죠. 일단 정수 바퀴 돌아가고 나서 파이만큼 더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알파만큼 추가로 더 가세우다, 그치? 그러면 둘이 뭐 해주면 되겠어? 이번에도 자, 목적은 뭐다? 지금 동경은 내가 임의로 그렸지. 원래 그림에 동경 안 나오지, 문제. 그러면 이 동경에서 나와 있는 알파는 내가 잡은 미지수거든. 내가 잡은 미지수 알파 사라지게 하러 간다고. 문제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빼는 게 목적입니다. 알파 없애는 거. 그러면 두 동경의 차 세타1과 세타2가 뭐가 됐어, 얘들아? 얘 빼기 얘는 정수로 묶어버리면 그냥 2n파이가 될 거고 뺐으니까 뭐? 마이너스 1파이 또는 플러스 1파이도 상관없고 어쨌든 뭐가 됐어, 얘들아? 파이 앞에 개수가 아까는 짝수였는데 이제는 홀수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자, 익숙한 사람들의 풀이는 딱 보자마자 뭐 해버리겠다, 두 동경을 빼버리는 거야. 익숙한 사람들의 풀이는
빼버리고 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홀수 파이를 외우지는 말고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뭘 이용해서 요 그림을 한번 슬쩍 그려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나는 요 문제 풀 때 항상 그림 그릴 겁니다. 외우고 싶은 사람들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학교 사람들이 외우라고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얘가 뭐니까? 6세타니까 아까처럼 문제의 세타에 대한 범위 제공할 거야, 항상. 아까처럼 예각.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둔각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그때 너희들은 뭐 하러 가? 6세타의 범위를 찾으러 가봐.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그러면 3파이와 6파이에 있는 놈 중에 반드시 뭐? 홀수 파이가 나와야 된대. 몇 파이밖에 없어? 무조건 5파이밖에 없죠. 6세타의 범위고 6세타 찾는 거니까 3파이는 넘어가고 5파이밖에 없지. 그래서 답은 뭐예요? 세타를 구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6분의 5파이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싸니까 구하는 거는 생략할게. 알았죠? 예. 그러면 뭐 얼마냐? 6분의 파이니까 30도, 싸인의 3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그죠? 오케이, 답은 2분의 1일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생략할게 라고 했던 X축 대칭이다. 그런 것도 문제에 있거든. 요런 거.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안 알려줬잖아. 한번 해볼래, 지금? 그동안에 내가 프린트 좀 해줄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두 개 이상의 동경. 두 개의 동경을 뭐 해보자? X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축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너네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자, X축 대칭이 되도록 두 개의 동경을 나타내보는 거야. 원래 이제 개념 설명을 하려면 하나는 세타 1, 하나는 세타 2 해서 설명을 할 텐데 지금은 뭐? 하나는 2세타, 하나는 4세타래. 그냥 가자. 저 범위는 무시하나요? 네,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오케이? 어차피 공식을 만들어서 둘이 뺄까 더할까? 빼면 뭐가 되고 더하면 뭐가 될까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라서. 알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어디를 이만큼 돌아가 있는 이 각을 알파라고 생각을 해볼래. 자, 그러면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일반각으로 표현해보자. 얼마예요? 2n파이 플러스 알파.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나타내보자. 얼마야? 근데 두 배 했으니까 일단 바퀴수는 바뀌었겠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그냥 2n파이로 가자.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방향 잘 봐야 된다, 그치?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죠. 그러고 나서 두 동경을 뭐 해버려? 빼버리자.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요. 얼마예요? 2세타. 우변 뺄게요. 아, 뺀다. 미쳤나봐. 더할게요. 알파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더해봅시다. 얼마예요? 6세타. 더했으니까 뭐예요?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파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는 서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뭐야? 6세타가 짝수 파이가 되도록 하는 세타를 찾으러 가면 돼.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어디? 제일 처음에 세타의 범위가 어떻대? 한번 일반각, 호도법으로 바꿀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였어요. 그러면 6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돼? 6배 하면 0보다 크고 3파이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저 범위 안에 있는 놈 중에 짝수 파이 누구밖에 없어? 2파이밖에 없다, 그치? 따라서 세타는 뭐가 됩니다? 3분의 파이가 되겠군요. 그래서 답에 60도가 있으면 60도 하면 되고 아마 3분의 파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60분법은 안 쓸 거예요. 수학 1을 하는 동안에는. 알았죠?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쉽지? X축 대칭. 그래서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은 너무 간단해가지고 안 할 거고 여기에 있지 않은 하나만 설명해주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아까 뭐 했었냐면 Y는 X 대칭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만 그려놓고 외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동경 2. 아까 뭐라 썼었냐 내가? Y는 X 대칭이라고 썼었나? 두동경이 Y는 X 대칭입니다. 자, 갑시다. 1, 4분면 쪽으로 그릴게. 한 동경은 여기 있어. 세타 1이라고 해보자. 다른 동경은 Y는 X를 기준으로 어때요?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세타 2. 그러면은 요만큼이 이렇게 대칭이니까 얘를 알파라고 잡으면 요쪽을 알파라고 잡아야 된다, 그치? 그러면 세타 1이 나타내는 일반각 얼마예요? 2n파이 플러스 알파. 그러고 나서 세타 2는
바퀴수는 다르겠지 당연히. 에서 얼마만큼 일단 더 간 다음에 90도. 그렇지. 2분의 파이만큼 더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네.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러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다. 둘이 더할까 뺄까? 더해요. 그렇죠. 더해요.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2를 더하면 원래 문제에서는 뭐 세타와 7세타, 2세타와 5세타 이렇게 할 거야. 어쨌든 두 동경의 각을 더해주게 되면 무슨 꼴이 나와야 된다? 짝수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가 더해져 있는 형태로 나오도록 아까 그 범위, 주어진 범위에서 뭐 5세타면 5세타, 7세타면 7세타의 범위로 바꾼 다음 그 안에서 요 꼴을 나타내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절대 외우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게 될 거야. 요거 잠깐만 정리하고 있어 볼래? 너네 프린트 갖다 줄게.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너네가 이제 마지막에 배웠던 부채꼴은 뺄게요. 마지막에 배웠던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삼각함수는 이제는 뭐야? 삼각형이 아니지. 그지? 삼각함수로 넘어왔을 때 나오는 사인, 코사인 더 이상 삼각형이 아닙니다. 뭐예요? 좌표예요, 좌표. 동경의 좌표를 읽어주는 거다, 그치? 이렇게 배웠을걸? 자, 삼각함수로 갑시다. 요거 내용만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아니, 뭐래, 쉴게요. 동경이 있어요. X축과 Y축. 동경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 동경의 끝을 연결해서 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때 동경의 꼬다리가 여기 뿅 도착해 있어요. 그러면 이 동경의 끝이 나타내는 점을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하든 그냥 뭐 좌표는 신경 쓰지 않든 그때 사인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맞죠? 그때 너희들은 사인에 요거는 내가 알파라고 할게. 알파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예각의 범위에서는 너네 어떻게 하니? 이거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분해로 들어가는 거지? 요거. 근데 이제는 삼각형이 아니니까 빗변이 아니라 뭐? 동경의 길이라고 배웠지? 에이씨. 동경의 길이라고 배웠지?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건 뭐야 얘들아? 사인은 요 놈에 해당하는 거. 누구 읽어주면 돼? 안 배웠나? Y좌표. 이거 안 했어? 어이? 그럼 너네 사인을 뭘로 알고 있어? 근데 이걸 했잖아. 이건 했다며. 이거 없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지? 아, 그래? 그래요. 자, 그럼 새롭게 하자. 자, 쉬었다가 하자, 그러면. 이거 설명해 줄게, 다시. 자, 갑시다.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 이제부터는 약속을 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삼각형이라서 아까 말한 대로 예각 정도에서만 얘기를 하고 끝냈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은 뭐였어? 삼각형에서 A, B, C가 있거나 하면 사인 알파는 뭐라고 불렀었지? 세타로 고치자. 뭐로 불렀었지? 빗변분의 높이요. 그래서 뭐 C분의 B요. 했겠지. 분각으로 넘어갔을 때는 너네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을 거야. 그러고 나도 결국 뭐였어? C분의 B였어. 저쪽 삼각형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인 함수는 이제 기본적인 약속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각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방금처럼 사인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제는 이 길이 더 이상 삼각형이 아닙니다. 삼각형을 만들어서 생각은 하겠지만 이제는 동경의 길이에요. 아까 내가 요 원이 뭐라 그랬어? 동경이라는 막대기가 뱅글뱅글 돌면서 끝점이 남긴 자취라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 동경의 길입니다. 요 막대기의 길이. 그래서 뭐 분해? 동경의 길이 분해로 들어갈 건데, 자, 삼각형에서는 요만큼을 그냥
얘기했고 그냥 높이라고 하고 끝냈었을 거야. 빗변분의 높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부터는 둔각을 넘어서 다른 각들로 넘어가도 모든 것들이 사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는 방향 때문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부호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높이라고 하는 건 길이니까 항상 양수잖아. 그래서 이제 y좌표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사인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고 그냥 약속이니까 너희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예각 쪽에 있었을 때는 y좌표가 곧 양수고 양수니까 그냥 길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뿐이고. 알았죠? 그러면 두 번째는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야. AC 동경의 길이분의 뭐가 됩니다? 그렇지. x 좌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중학교 때 혹은 수학 상직선의 방정식에서 탄젠트 세타를 우리 뭐라 불렀어? 기울기라고 불렀거든. 응,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는 이놈분의 이놈이잖아. 여기서는 x좌표분의 y좌표거든. 그래서 얘는 탄젠트 세타는 뭐다? 똑같아. 기울기라서 x좌표분의 y좌표가 돼요. 그런데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내 맘대로 2배 해도 되지.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내 맘대로 5로 나눠도 되지. 그럼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내가 동경의 길이로 나눈다. 그러면 뭐가 돼? 코사인분의 사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됩니다. 라는 약속이 생겨요. 알았죠? 그게 일단 첫 번째 관계. 탄젠트와 코사인 사인의 관계. 기억해두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 다음에 너네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중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거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인데 일단 요 원의 방정식 뭐야? 원방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 그치? 그 위에 어떠한 하나의 점이 있대. 자, 간다. 그 점의 좌표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얘가 뭐야? x좌표, 콤마 y좌표. x좌표가 뭐야? 동경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그래서 x좌표는 이제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콤마. y좌표는 r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저 점은 원위의 점이고 원위의 점이면 대입하면 성립하지. 대입해봐. 뭐가 나와? 아, 이거 뭐하냐? x자리에 r 코사인 넣어보자. r제곱에 코사인 제곱. y자리에 r 사인 넣어보자. r제곱, 사인 제곱. 는 r제곱. 양변을 뭐로 나눠요? r제곱으로 나누면 너네가 알고 있는 순서 거꾸로 쓸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1입니다. 라는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 이게 삼각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원래는 동경으로 삼각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삼각비로 표현을 하는 거는 약간 그냥 중등 과정. 알았음?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입니다.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까 얘들아? 86번 한번 볼게. 지금 프린트 줬나? 아직 안 줬나? 안 줬네. 자, 요거다. 지금 하고 있는 게 86번 한번 봐봐요. 답지도 줄게. (86번) 어디요? 응? 하나가 없지 왜? 안 뽑았네. 86번 뭐예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자, 사인의 정의가 뭐다?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자, 그럼 동경의 길이 얼마겠어? 원점에서부터 p까지 해버리니까 3대 4대 5. 5다, 그치? 그러면 사인은 뭐예요? 5분의 y좌표 마이너스 3. 코사인은 뭐예요? 5분의 4. 답은 얼마? 5분의 1. 알겠지? 기본 약속. 자, 그 다음에 누구 한번 볼까? 88번 한번 볼까? 직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x라는 직선 위에 어떠한 점 P가 있고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세요. 자, 앞에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직선에서 X의 개수 뭐라 불러? 기울기. 기울기는 뭐야? 탄젠트 세타. 그치? 자, 힌트 나왔다. 한번 마무리 지어봐요. 같이 한번 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는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했고요. 저기서 P에서 B가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를 마이너스 3으로 B를 양수 4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잡아주려면 마이너스 3,4는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4고 얘는 마이너스 3K,4K로 잡아주는 게 원래 좀 더 안전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어차피 삼각 B에 대한 내용은 삼각형의 크기가 좀 달라지더라도 각만 똑같으면 같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3과 4로 잡으세요 라고 하는 쌤들도 많죠. 그렇게 푸는 학생들도 많고. 어쨌든 나는 이걸로 갈게. 그래서 A, B를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자? 얘가 그냥 마이너스 3,4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경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K, 4K로 잡은 사람들은 5K가 될 거고 지금 나처럼 잡은 사람들은 동경의 길이는 5가 되겠지. 사인 곱하기 코사인 구하란다. 어때?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25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정의를 쭉 나타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너네 얼싸안고 들어봤냐? 얼싸안고 안 들어봤어? 자, 이제는 각들이 너네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삼각형의 범위를 이제는 벗어난다고 했잖아. 오늘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의 각은 예각의 범위, 둔각의 범위를 벗어났거든. 각은 이제 계속 커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x좌표, y좌표, 사인, 코사인이 이제 부호가 음수인 경우도 존재하고. 그래서 너네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부호를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뭐 주로 문과 학생들이 보통 외우려고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외우는 방식은요. 일사분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얼싸안고라고 해요. 한글로 얼싸안고.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는 전부 다 여기는 사인만, 안 탄젠트, 고는 코사인. 그래서 얼싸안고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써준 것들이 그 사분면에 있는 동경에서는 부호가 양수입니다 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사실 당연한 거지. 여기는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다 양수거든. 그럼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인데 길이는 당연히 양수니까 y좌표가 사인의 부호를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사인은 양수가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 그 다음에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뭐 분의?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니까 길이는 무조건 양수고 x좌표가 부호를 결정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코사인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는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나눠서 만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1사분면, 3사분면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라고 해도 되고 또는 기울기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에서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 이쪽 방향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라고 외우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은 얼싸안고가 나중에 쓰이긴 쓰일 거야. 나도 가끔 써. 근데 왜 얼싸안고의 부호가 양수인지 잘 기억해 두세요. 결국은 좌표가 결정하는 거라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저거.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어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거냐면 지금 이런 거 94번 같은 거 간단히 고쳐보래. 딱 보니까 뭐야? 하나는 절대값, 하나는 루트 안에 제곱, 세 번째도 루트 안에 제곱. 94번입니다. 루트 안에 제곱 들어가거나 루트 안에 제곱 들어가는 거 둘 다 뭐야? 결국 절대값 아니니? 그렇지? 그러면 절대값의 부호를 풀어주세요라는 얘기고 절대값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그 속에 있는 녀석에 대한 부호 결정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 2, 4분면에 있어. 2, 4분면에서는 y좌표면 양수입니다. x좌표는 음수고요. 그걸 가지고 부호, 뭐 사인은 어떤지 코사인 어떤지 따져봐도 좋고 얼싸안고라고 한 사람들은 2, 4분면에서는 누구만?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녀석은 뭐가 되겠어? 그냥 사인이 되겠네. 두 번째 녀석은 뭐가 되겠어? 부호 바꿔야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뭐가 되겠어? 코사인에서 사인을 뺍니다.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 뺐으니까 음수. 그럼 부호를 바꿔야 되겠다. 그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계산해보자. 사인 사라지고 남는 거는 2 코사인 세타예요. 끝. 부호 결정하기. 알았죠? 겁나 쉬운 거지.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조금 더 부호가 복잡해지는 건데 이거 기억나나? 얘들아 95번에 제일 첫째 줄에 나오는 거 이거 부호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탄젠트 부호 뭐예요? 기억해요? 그렇지 음수. 코사인은요? 양수. 분수꼴에서 루트분의 루트가 하나로 합치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경우는 분모만 음수, 분자는 양수. 기억하지? 루트 곱하기 루트는 둘 다 음수일 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만 루트 분의 루트는 분모만 음수.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코사인만 양수인 곳 어디야? 얼싸안고 하면은 코사인 어디? 4, 4분면입니다 라고 해도 좋고. 알았죠? 4, 4분면. 자, 그럴 때 밑에 있는 거 부호 확인하래요. 자, 4, 4분면이니까 부호 한 번만 더 쓰고 가자. 사인 양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 미쳤나봐. 거꾸로 하고 있다. 됐죠? 자, 그럼 갑시다. 첫 번째 녀석은 절대값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뒤에는 절대값의 사인. 사인은요, 음수였죠? 코사인은요, 양수예요. 음수에서 양수를 뺐으니까 얘는 당연히 음수. 그래서 부호 어때야 돼? 반대로 끄집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은 음수. 역시 부호 반대로 끄집어내고 나면 남는 거는 누구? 코사인만 남는. 되었니? 끝.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탄젠트는 코사인 사인. 자, 요거는 하나만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자. 몇 번 해볼까? 좀 복잡한 거 100번 해볼래? 100번? 이기? 자, 일단 이것까지는 했을 거야.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주어지면 셋 중에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두 개의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코사인이 2분의 루트이면 요거잖아. 얘가 2면 얘가 루트이란 얘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얘는 당연히 뭐 나와요? 루트이 나오죠. 그래서 사인은 얼마야? 이거니까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얼마야? 1. 그치? 근데 이거는 언제의 범위에서만? 어느 범위에서만? 1, 4분면에서만. 그렇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넘어가면 부호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인이나 탄젠트를 부호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몇 4분면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범위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사인이나 코사인 값이 필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알았죠? 또는 부호가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거나. 어쨌든 미리 구하러 가지 말고 얘를 뭐 해보자? 분수 더하기 분수 계산해보자. 분수 더하기 분수 어떻게 계산해야 돼? 통분해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1 사인과 코사인 통분을 해주면 1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자는요? 코사인 곱했으니까 코사인 제곱, 1 사인 곱했으니까 1 사인의 제곱. 그럼 뭐야? 플러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플러스 1이 된다.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보여?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얼마예요? 1 보인다. 그치? 그러면 분자는 뭐야?
2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사인이고 분모는 1 마이너스 사인에 코사인만 남네. 약분되니까 답은 코사인 분의 2가 되고 코사인 분의 2는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냐? 2루트 2 나오냐? 맞니? 루트니까 맞네. 됐죠? 이렇게 답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 거 같고요. 그렇지, 요런 거. 103번처럼 몇 사분면의 각이고 이런 거는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알려주는 거니까, 오케이? 부호를 알려주는 거니까 뭐 거기서 값만 구하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와보면은 100 이거 뭐 할까? 105번? 자, 104번 풀어보자. 104번. 얘들아, 이 문제는 뭔지 알겠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사인 코사인이 나오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사인 코사인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 공식의 변형,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섞인 문제야. 자, 근을 사인 코사인이라 그랬대.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 얼마래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 얼마래요? 제곱 더하기 제곱 우리 알고 있죠. 요 세 개 활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 쓰라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합의 제곱은 바로 갈까?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2 사인 코사인을 더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약분해버리고 나면 k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됐지? 요거는 좀 독특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도. 알았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서 나오는 문제. 이건 근데 사실 뻔한 유형이라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끝나네.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가 마무리돼야 돼 원래. 됐음? 방금 거 요거 어려운 거 106번 하나만 더 풀어보고 그래프로 넘어가자. 가볼까? 자, 두 개의 방정식이 등장한다. 그렇지? 첫 번째 방정식에서도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 방정식에서도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각각 해보자. 위의 녀석 두근의 합 얼마래요? 3분의 1이요. 두근의 곱 얼마래요? 3분의 k고요. 제곱의 합은 우리가 알고 있죠? 1이라는 거.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네? k. 그러면 여기서 합의 제곱 9분의 1은 제곱의 합 1에다가 SC의 2배 얼마야? 3분의 2k. 둘이 뭐 하면 돼?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3분의 2k가 얼마죠? 마이너스 9분의 8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네. 되었니? k 값은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B 찾으러 가보자. 뭐 할까? 근데 계산 많이 하나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뭐 할까? 역시 이번에도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보자. 두근의 합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두근의 곱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분의 1 어머 1 나온다 그치?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 얼마예요? a분의 8. 따라서 a가 먼저 나와버렸다 그치? 바로 바꿔 써도 되겠지. 그럼 너희들한테 이제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맞죠? 여기서 이제 또 누구 하나 더 구하러 가볼까? 곱 알고 있고 합 알고 있는데 아직 b를 모르는 상황이다. 그치? b를 구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누구 필요하겠어? 역시 이번에도 두근의 제곱의 합 구하러 가보지 않을래? 어떻게 돼요? 그치? 내가 지금 거꾸로 쓴 것 같지 않냐? 거꾸로 썼다 그치? 마이너스 요거다 그치? 그런데 탄젠트 제곱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 이거 어떻게 구하지?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오케이. 통분이다 그치? 요 녀석이 지금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은 사인 분의 코사인이잖아. 둘 다 제곱했네. 제곱. 둘 다 뭐 해보라 봐봐. 통분을 해봐봐. 그러면 분모는? 분자는? 근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우리 아까 구했잖아. 그치? 그리고 사인 4승 더하기 코사인 4승은?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또 구해올 수 있잖아. 역시 한 번 더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해서. 그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B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필요 없고 뭐 해버리자? 마이너스 8분의 B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되니까 요 녀석과 요거 계산해서 나오는 그 값을 같다라고 하면 B에 대한 값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수지 맞췄어? 맞췄어? 계산만 남은 상황이었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됐나요?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원래 그래프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를 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원래는 그래프에서 설명해야 되는 건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나는 옛날 방식으로 그냥 지금 단원에서 그래프 쪽에 있는 내용 하나만 딱 설명하고 올게요. 자, 일단 프린트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프린트입니다. 거기에 있는 누구? 112페이지에 3번이 있을 거야.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보여? 요거 보여? 일반각의 삼각함수에 대한 성질, 삼각함수의 성질 이거 보여? 요거 봐봐. 공식 어때? 겁나 많지? 그치? 이거 다 외울 거야? 절대로 못 외워요. 알았죠? 이거 옆에다가 미리 암기 X라고 써놓을래? 절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만들어 가세요고 만들어 가면서 확인하라는 용도로 정리해 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교재가 다 똑같아. 알았지? 근데 얘를 만드는 방법이 사실 요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편하게 하려고 하는 쌤들은 그래프로 보통 설명을 하시고 제대로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쌤들은 보통 동경으로 가르칩니다. 나는 일단 동경으로 너희들한테 알려줄 거야. 나중에 수원을 내신 대비하는 2학년이 되면 그때 그래프로도 외울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지금 너희들은 뭘 보세요? 동경으로 접근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가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거야. 아직 쓸 거는 없을 거예요. 정리 시간 따로 줄게. 가볍게 칠판 봐. 좀 너무 붙었다. 자, 첫 번째 녀석은 어디로 갈 거냐면 첫 번째 녀석은 기준인 동경이 있습니다. 여기로 갈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를, 동경의 길이지.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1로 잡아줄게. 여기도 y좌표가 1이 될 거고 여기 y좌표는 뭐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치? 동경의 길이를 1로 잡았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들아, 사인 세타가 뭐야?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 그럼 이 사인 세타의 의미는 뭐야? 뭐라고? 아닌데. 자, r 사인 세타는 뭐겠어? 그렇지. 그냥 y좌표지, 얘들아.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동경의 길이가 2라고 해버리면 y좌표가 그냥 2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질문.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할 때 너네들은 앞에 곱한 게 1이라고 생각하면 동경의 길이가 1일 때 그때 어느 한 점, 동경의 끝점이 나타내는 그 점에 대한 y좌표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동경의 길이 얼마라고? 1. 자, 그러면 다시 가자. 요 놈의 x좌표 얼마겠어? 동경의 길이 1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하면 되겠니? 얘는 y좌표는 사인 세타 하면 되겠니? 물론 여기를 세타로 잡을게요. 되었니? 자, 그럼 하나 더. 요쪽으로 다 가볼 거야. 요 각이 다 세타.
요 놈의 점의 좌표를 잡아봐봐. 코사인이지 일단 x좌표는. 각이 얼마야? 세타? 아닌데. 이 초선을 기준으로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왔지. 그럼 뭐야?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두 번째, 얘는요. 역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얘도 코사인이고 사인이야. 중심각이 뭐가 돼? 아니 중심각이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얼마야?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도 마찬가지. 맞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랑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야. 각각 x좌표, y좌표. 마지막 가보자, 얘는. 방금 사자구 아니냐? x좌표 얼마예요? 코사인에 그렇지. 2파이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로 생각하자. 그냥 마이너스 세타도 맞아. 근데 지금 내 목적은 2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을게요. 두 번째, 사인도 마찬가지야. 2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자, 그때 지금 내가 세타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부 다 뭐야? 다 대칭한 게 아니니? 그치? 그치? 그러면 요 놈의 x좌표랑 저쪽에 있는 x좌표는 부호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겠죠. 요 아래쪽에 있는 놈의 y좌표랑 요 위쪽에 있는 y좌표는 부호만 같고, 부호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겠죠. 그 관계를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시 그려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식 하나 뿅 알려줄게요. 첫 번째,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야.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지 2, 4분 면적. 코사인부터 할까?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 세타랑 어떤 관계에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좌표로만 생각을 하면은 어때?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입니다. 근데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무슨 관계에 있어? 부호까지 똑같죠. 됐지? 그거를 그림을 보면은 쉽지? 자, 계속한다.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여보세요? 얘랑 부호가 반대죠?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이랑 부호가 반대죠. 그렇죠? 크기는 얘기 안 할게. 항상 똑같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거 코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죠.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부호가 반대예요. 맞죠? 이거를 외우려고 들어가지 않고 지금처럼 동경 나타내주면 돼. 알았음? 자, 그때 잘 봐.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 그 뒤에 붙은 녀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잘 봐. 무슨 관계 있어? n파이지, n파이. 1파이, 2파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절로 가도 3파이, 다시 한번 오면 4파이, 5파이, 6파이, 7파이, 8파이.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어때?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코코, 사사, 코코.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 코사인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대신에 뭐만 고민하면 된다? 부호만 너네들이 동경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이거 몇 페이지야? 112페이지 보라고 했지. 거기에 있는 거 절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외운다고 해봐야 뭐?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부호를 막 지금 거꾸로 해놓은 것도 있고 바로 간 것도 있는데 이거 분명히 너네 헷갈려. 무조건 틀려. 알았죠? 그래서 요거 부호는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예시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아, 그림이 너무 커졌어. 가자. 짠. 얘예요. 뭐야? 사인 세타. 아, 미쳤나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여기를 세타로 잡았어.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를 세타로 잡았을 때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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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이 세타가 되는 거. 뭐 하려는지 알겠지? 4개 굳이 이번에는 안 써도 되겠죠? 요쪽은 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코사인도 사인도 어떤가?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돌아온 녀석이고, 여기 있는 녀석은 뭐야?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한 녀석이다, 그치? 사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 예. 코사인도 사인도 둘 다 어떤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공간이 없어서 안 할게.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죠? 자, 요번에 잘 봐. 요 놈의 x좌표, 즉 여기가 지금 코사인 세타지. 요 놈에서는 x좌표랑 같아 달라? 다르네. 누구랑 같아? 자, 방금 이 노란 색깔 삼각형 요거 잘 생각해봐. 빨간색에서는 이쪽이 아니지. 어디랑 같아져? 요쪽이랑 같아지죠. 이 x좌표가 요 놈의 y좌표랑 같아지네. 아, 그러니까 결국 뭡니다.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요 놈의 x좌표인 누구랑? 코사인 세타랑 같아지는 거야. 복잡하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 놈의 x좌표는 요 놈의 y좌표랑 같은 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다 이해할 것 같으니 그래서 이런 걸 원래는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중간과정 다 무시하고 쟤랑 비교하기 위해서 쟤 좀 바꿀게. 나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인에다 코사인에다 뭐가 들어가면 2분의 홀수가 들어간 다음에 파이가 들어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뭐로 바꾸세요? 좁다. 다시 사인의 안에 각이 2분의 홀수가 들어간 다음에 파이가 들어가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세타가 들어가면 이거는 뭘로 바뀐다?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에서도 2분의 홀수가 들어간 다음에 파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면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면 되면서 앞에 있는 2분의 홀수 파이 다 필요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각 세타만 써주면 됩니다. 물론 부호 고민해야지. 그러면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정수 파이로 너희들은 기억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자. 왜 정수가 됐어? 2분의 뭐였으니까 짝수가 되니까 라고 기억을 해두면은 아까 그거 진짜 하나도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이 얘기야. 알았지?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과 코사인에서 2분의 짝수 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할 때는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 코사인으로. 그러면 부호는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너네들이 동경으로 확인을 해주면 돼. 오케이? 한 2가지 정도의 예시만 들어가 보자. 첫 번째, 공간이 너무 없다. 사인에 쉬운 것부터 할까? 2분의 5파이 값을 구해봐 라고 할 거야. 사인의 2분의 5파이 구해봐 라고 할 거야. 얘는 사인 안에 있는 각을 어떻게 바꿔요? 2분의 4파이로 하든 2파이로 하든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심플하겠지. 그치? 그러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승진아.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면 얘는 사인이야 코사인. 아 잠깐만. 근데 내가 든 예시가 너무 쉽다. 그치? 하지 말자. 예시가 쉽다기보다 왜 이렇게 하지 싶을 거다. 3분의 7파이로 갈게. 3분의 7파이는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7파이가 어떻게 표현돼? 각이 2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 할 거예요. 이거겠지. 그치? 2파이는 2분의 4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리고 3분의 파이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지. 이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게 세타고 얘는 2분의 짝수 파이야. 그러면 질문.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사인 그대로예요? 사인 그대로죠. 왜? 아까 내가 말했지. 2분의 짝수 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상황이라면 짝수일 때는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유지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사인의 3분의 파이랑 같아지는 거야. 부호는 좀 이따 확인할게. 하나만 더. 그러면 선생,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인 3분의 7파이 똑같은 녀석을 대상으로 해볼게. 얘를 나는 선생 이렇게 할 거야. 얼마? 3분의 9파이를 먼저 봤어. 즉 3파이에서부터 출발할래. 아닌데 그것도 똑같은데.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각으로 가자. 이따가. 그럼 하나만 더 그냥 다른 예시 갈게. 이번에는 사인에 뭐 해볼까? 뭐 마땅한 좋은 예시가 없나? 또 3이야? 여기 있네. 3분의 17파이 가자. 또 3이네 결국. 자, 3분의 17파이 가보자. 너희들은 3분의 17파이를 보면은 몇 더하기 몇으로 갈래? 몇 파이 더하기 몇 파이로 갈래? 3, 6은 18에서 3분의 18에서 3분의 파이를 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치?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일단 나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3분의 18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뺐다고 가볼게요. 자, 갑시다. 그럼 이번에도 어때? 얘는 2분의 12파이, 즉 2분의 짝수 파이란 얘기다, 맞지? 그래서 얘는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요, 뒤에 있는 각 3분의 파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앞에 뭐만 좀 고민을 해야 되겠어, 둘 다. 아직까지 부호를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뭐 하러 가자? 부호 확인하러 가보자. 부호를 확인할 때는 결국 두 개의 사인 값 비교하는 겁니다.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시초선에서부터 2파이 뭐 하래? 한 바퀴 돌리래. 그러고 나서 얼마만큼 더 가세요? 3분의 파이만큼 더 가세요. 승진아, 자, 잠 깨라. 자, 다들 팔 들어봐.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주어져 있던 녀석은 사인의 2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니까 2파이에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세요. 요 놈에 대한 시초선은 여기다. 여기가 지금 원점이야. 저쪽 끝점에 대한 사인 y좌표를 보래. 뭐야? 양수. 그치? 올라가 있잖아. 두 번째 내가 써놓은 녀석. 이거는 뭐야? 그냥 3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의 y좌표. 이번에도 뭐야? 양수. 부호 어때요? 똑같네요. 똑같으면 뭐로 가는 거야? 플러스로 가는 거지. 똑같다라는 의미로. 요번에 요거 가볼게. 뭐하래? 똑같다 이번에도. 자, 처음에는 사인의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세타. 3분의 파이. 자, 6파이가 뭐야? 세 바퀴 돌리는 거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렸다 치고 여기 왔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야. 어때? 다시 왔던 길 돌아가래. 여기로 왔어. y좌표 어때? 음수지. 얘는 음수예요. 근데 얘는 양수지. 뭐 어때? 반대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변형하세요 라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시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지금 몇 개 더 해볼 거예요. 자, 가자. 사인에 좀 더 깔끔한 문제 없니? 오케이. 120도. 너네가 한번 값을 찾아봐. 사인 120도 얼마예요?
됐니? 하고 있니? 아니, 벌써 했을 리가 없지. 얼른 풀어봐. 쟤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사인 안의 각을 뭐로 바라봐? 사인 안에 있는 각을 뭐로 바라봐? 90도에다가 30도를 더했어요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치? 두 번째, 나는 사인에서 180도에서 60도를 뺐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둘 다 좋아. 둘 다 맞는 답이야. 그때 위의 녀석은 사인 안의 각을 어떻게 바라봤다는 얘기야? 2분의 1파이에서 30도. 얼마? 6분의 파이를 더했어요 라는 얘기고, 밑에 있는 각은 사인 안에서 180도는 몇 파이? 그냥 1파이. 1파이는 2분의 2파이 라고 봐도 좋고 그냥 1파이 쓸게. 에서 마이너스 60도 얼마? 3분의 파이. 그러면 위에 것처럼 본 사람들은 2의 분자가 얼마? 1. 홀수잖아. 홀수를 본 사람들은 뭐로 바꿨겠네? 코사인으로 가서 6분의 파이로 갔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녀석은 1파이입니다. 1파이는 정수파이 혹은 2분의 2파이니까 사인을 그대로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각을 그대로 3분의 파이. 맞냐? 그 다음 마지막 각도, 부호 고민하시면 됩니다. 뭘 나타내봐. 머릿속으로 그림을 슉슉슉 그려봐. 동경 가봐, 동경. 얘는 뭐야? 일단 몇 파이 가래? 2분의 파이 가래. 그러나서 6분의 파이만큼 조금 더 가래. 그놈에 대한 y좌표잖아. 사인은 y좌표. 어때? 양수네. 근데 쟤는 뭐야? 찌끔 가서 x좌표네. 부호 뭐야? 양수네. 그럼 부호가 어때? 둘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플러스 1. 두 번째 얘는 사인의 파이 어디야? 여기까지 와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살짝 돌아오래. 사인은 y좌표 양수. 얘는 찌끔 가래. y좌표 양수. 동경을 정확하게 대칭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부호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몇 사분면 있는지만 잘 봐. 알았지? 그러면 양수. 부호가 똑같네. 그래서 위에 걸로 구하든 밑에 걸로 구하든 답은 똑같이 2분의 루트 3 나와요. 됐니? 끝. 요거예요. 요게 이제 어디서 할 얘기? 112페이지. 다음 시간에 할 얘기고, 나는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특수각의 확장이라고 불러요. 또는 거기 나오는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이었나?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특수각의 확장이라고 부를 거고, 요 녀석 만드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그래프 특징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까지는 얘가 아마 가장 메인이 될 겁니다. 알았음? 오케이? 자, 요거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얼른 정리하시고요. 다 되면은 여기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죠?